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어렸을 때 방학을 앞두고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서 생활계획표를 짜라는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하기 싫었고 또 뭘 써야 되나 또 지키지도 않을 걸 뭐하러 또 만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또 이렇게 수다학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 좋은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바탕이 되는 거라 그렇게 강조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수학이라는 과목은 좋은 계획 또 좋은 습관이 더욱더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오늘 그 노하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모셨어요. 정혜숙, 정유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담 없이 수학을 대할 수 있는 학습법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다학을 만나면서 점점 더 생활이 계획적으로 바뀌고 있는 우리 필근 씨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일단은 생활계획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예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학창 시절에 그거 그리라 그러면 꼭 이제 꿈나라 이렇게 그려놓고 제일 크죠. 제일 크게 꿈나라 네. 해놓고 휴식, 자유시간이 따로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대단했던 생활계획표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거기에 수학 공부도 요만큼은 있어야 됐구나라는 거를 나이 30이 돼서야 깨달아버린 송필근입니다. 오늘도 많은 깨달음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린 너무 늦었어요. 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분의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는지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최은율 엄마 김선희입니다. 아이가 성격이 워낙 자유분방하고다 보니까 수학 문제집 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고 해서 숫자랑 친해져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숫자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는데도 아이가 수학을 별로 흥미롭게 느끼지 못하고 더욱이 수학과 별로 친하지 않는 것 같다 하면 엄마가 당연히 걱정이 되시죠. 그동안의 노력이 다 허사가 되는 것 같고 보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먼저 어릴 때 여러 방법을 다 써보는 건 정말 좋은 시도라서요. 칭찬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재미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건 아마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그냥 수학 공부, 수학과 친해져야 해 네. 이런 압박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러다 보면 아이가 오히려 지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죠. 막 이런 거죠. 이제 뭐 게임을 해도 수학 공부 같고 어디 놀러 가도 이거 수학 공부하러 그렇죠. 가는 거 아니야? 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생각만 해도 질릴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3학년이니까 어리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것 위주로 다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어떤 거 쓰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진짜 은율이가 이렇게 수학 공부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학습 능력을 좀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검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기조절 영역이 좀 많이 낮죠. 네. 상당히 좀 그렇네요. 우려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기조절 영역이 낮으면 학습 습관이나 학습 기술이 잘 갖추어지기가 어렵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좋은 학습 효과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자기조절 영역 보면 상당히 수동적인 학습자들한테서 나오는 유형입니다. 네. 지금 엄마가 시키는 걸 어쨌건 따라가고는 있겠지만 실상은 제대로 학습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은율이가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억지로 하는 것 그렇겠죠. 같아요. 아까 이제 정기빈 네. 선생님 말씀처럼.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주 놀라운 부분이 있죠. 독서 능력이 네. 진짜 높아요. 독서 능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 이렇다면 다행히 수학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문제풀이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다행인 건 학습 기술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비교적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결과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학습 기술은 좀 잘 다져져 있는데 좀 뭔가 마음이 지금 불편한 상황인 거죠. 네. 뭔가 하기 싫고 은율이를 좀 만나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학습 동기만 좀 높여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검사 결과를 보면서 아이도 그렇지만 엄마도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서 좀 마음을 좀 많이 다독여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상생활 모습 지금부터 함께 지켜볼게요. 수다학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찾아온 이공. 안녕, 빨간 모자야.
어딜 그리 바삐 가니? 무슨 소리예요? 어디 가지? 지금 1인 2역을 하고 있네요, 거기가 혼자서. 어딘데? 아우 진짜 저 잘하네요. 언덕 너머 귀를 기울이게 돼요. 네. 대문집. 빙그레 웃는 늑대 이빨이 번쩍였어요. 천의 목소리를 가진 오늘의 주인공 은율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대본 연습하고 있어요. 대본이요? 네. 무슨 대본이에요? 이거 동화구연 대본이에요. 저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기 혼자서 저렇게 네. 네. 평소에 한다는 거잖아요. 아 진짜 맞아요. 아까 독서 능력이 좋대더니 정말 책 읽는 걸 좋아하나 봐요. 네. 해석 능력이 뛰어났네요. 그러게요. 엄마와 함께하는 보드게임 시간. 수학의 재미를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놀아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근데 이게 별로 말이 없어요. 말이. 조용한 것 같아요. 아주 경쟁적으로 게임에 임하고 계시네요. 그냥 엄마 좀 봐줘. 엄마 4개 다 했는데. 진짜 이기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 결국 그래서 이기셨잖아요, 지금. 아니 저렇게 어머님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초집중해서 하시니까. 아유 아쉬워라. 이기고 싶었는데. 엄마가 선택한 보드게임 종류만 3가지. 이제 수학을 직접적으로 시키면 싫어하니까 숫자랑 친해져 보게 하기 위해서 시켰는데 보드 게임만 좋아하고 수학이나 숫자 이런 거랑은 안 친한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뭐 어른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보드게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수학이랑 친한 건데.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생각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보드게임만으로는 온전한 학습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과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 놀았으니까 본격적으로 공부하러 가볼까요? 하기 싫어. 가기 싫어. 네가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어. 어머니께서 너무 직접적으로 삶의 고단함을 일찍 알려주시는데요. 뭐 알 건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들어가 얼른. 빨리 가. 수학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무거운 만큼 방으로 가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입니다. 겨우겨우 오긴 왔는데 누워버려. 누워버려 그냥. 잠시 후 동영상 학습에 집중한 은율. 그런데 아, 자세가 아주. 그러니까요. 사실 이 동영상 학습이라는 건 괜찮거든요. 보는 그렇죠. 것만으로도 네. 재미가 좀 생기면 수학 공부할 수 있고 성공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뭔가 자세가 이렇게 막 엄청 즐거워하는 것 같지는 그러니까요. 않아요. 그래도 일단 엄마가 시도를 잘하셨거든요. 네. 바로 막 문제집을 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선택한 수학 공부 방법은 바로 동화책 읽기인데요. 어려운 도형을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키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수학을 많이 보셨나 봐요. 네. 수학에서 알려드린 대부분의 방법을 다 쓰고 계시거든요. 독서 능력이 좋아서 아마 이런 관련 책을 읽는 것도 네.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일단은 학원은 안 보내고 있고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화상 수업 같은 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둑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바둑까지. 바둑을 하면서 이제 집중력도 기르고 사고력도 기르고 이렇게 하려고 시키고는 있는데 10개월 정도 지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신 것 같은데 이것저것 정말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네. 본 것만 해도 지금 몇 가지가 그러니까 좋은 시도를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신 건 맞는데요. 네. 아이가 얼마큼 잘 따라오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과연 은율이는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문제집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책상 앞에 앉아있지만 집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문제를 푸는 것만 봐도 수학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알 것 같습니다. 문제를 푸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순간 은율이 앞에 나타난 장애물. 뭔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나요? 문제 수준이 막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닌데 아닌데, 네, 네. 조금 은율이가 어려워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버리는데요. 이대로 포기하려는 걸까요? 좀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보면은 좀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유, 저 기분 제가 알죠. 그래요. 네, 정말 잘 알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수학하고 친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는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수학을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막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것저것 많이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은율이가 힘들어만 하고 따라가는데 힘겨워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게요. 흥미나 의욕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에 좀 부담이 좀 쌓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미보다 부담감이 더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자기 것으로 지금 흡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죠. 생겨버린 부담감이 훨씬 거죠. 큰 거죠. 그리고 시도할 때는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건 좋은데요. 네. 결국은 은율이한테 딱 맞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좀 수학 학습에 대한 습관을 잘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는데요.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갑자기 청소? 자, 갑작스럽게. 어렵고 흥미도 좀 떨어지고 네. 하니까 당연히 다른 데 관심이 많이 가겠죠. 항상 저렇게 공부해야 될 시간에는 공부 빼고 모든 게 다 재밌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검사 결과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동적이고 좀 억지로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그러면 무슨 집중이 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은율이한테 맞는 즐겁게 할 수 있는 학습법을 찾아서 일단 마음의 부담, 네. 이 수학에 대한 이 마음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네.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네. 눈치를 보고. 빛보다 빠른 속도로 엄마의 동태를 살피던 은율. 또 몰래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요. 나쁜 네. 것도 아니네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요. 아, 책이에요. 진짜 책인데? 그래도 엄마 몰래 보는 거다 보니까 네. 수학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막 하기는 싫고 네. 그러니까 할 일을 끝내고 놀 수 있는 습관을 꼭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 아이고, 딱 걸렸습니다. 아이고, 걸려버렸어. 풀다 보고 또 뭐 하고 있어? 넣어놓고 야 언제 풀라고 한 지가 언젠데? 너무 많잖아. 너무 많대요. 너무 많아. 몇 시야? 10분 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10분이야? 엄마랑 은율이가 느끼는 문제집의 양이 네. 일단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나네요. 너무 많다와 10분 안에 이만큼 풀 수 있다와 이거는 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두 장 밖에냐, 두 장 이나냐. 그렇죠. 이런 거죠. 네. 시간 내에 풀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냅두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보면은 딴짓 하느라고 안 풀고 시간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딱 시간을 정해주면은 그래도 그 시간에 풀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은율의 경우에는 스스로 집중하는 능력이 지금 보는 것처럼 다소 부족하잖아요. 네. 어머니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양을 조절해서 10분을 주셨으면 정말 10분 안에 풀 수 있게 그만큼의 양을 주시는 것이 이제 현명한 선택이죠. 네. 집중 또 집중. 좀 전까지 딴짓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학 문제에 푹 빠졌는데요. 하지만 모르는 문제 앞에서는 작아지고 맙니다. 결국 은율이가 선택한 방법은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오직 은율이를 위한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곱셈식을 나타내 보세요. 자, 키위가 한 박스에 몇 개가 있어? 21개. 21개씩 몇 개 있는 거야? 21개씩 5개면 21 곱하기 5 하면 되네. 아. 풀어봐. 풀어봐. 거의 뭐 군대인 줄 알았어요. 소쿨.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거의 학교 선생님처럼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은율이한테 문제를 읽어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죠. 그렇죠.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초등학생들은 문제 풀다가 그러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네. 아니 그렇게 했으면 진짜로 이해했는지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으실 그렇죠, 텐데 그렇죠. 어머니가 자 이제 해봐 이러고 딱 나오시니까 그래도 엄마가 지금 함께 가르쳐 주니까 답을 잘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 엄마랑 둘이 좀 같이 풀 수 있는 환경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문제를 모두 풀고 난 후 이어지는 채점. 그런데 엄마와 은율이가 따로 떨어져 앉아 있는데요. 채점도 아이랑 같이 하면 더 좋을 텐데 너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과연 몇 문제를 맞췄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태연율. 연필이랑 지우개랑 연습장이랑 갖고 나와.
그냥 지우개만 가지고 나오면 돼? 엄마 집중하라 했어 안 했어 문제 풀 때? 그림 거기다 그리지 말고 설명하는데 설명을 들어야지. 주차장에 있는 수용차 오토바이의 바퀴수는 모두 몇 개니? 그럼 32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4, 그래. 그리고 오토바이는 몇 대 있다 그랬어? 43대 근데 곱하기 2. 그래. 128개고 바퀴수는 그럼 모두 몇 개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너 이제 이거 알겠어? 알겠어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들리지 않아요. 일단 끝! 이런 거 그냥 알겠다고 빨리 해야 이제 딴 거 하고 놀 수 있으니까. 정말 아무리 봐도 저 어릴 적 여자 버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게 똑같을 수 있죠? 중간에 책 꺼냈잖아요, 독서. 그죠. 아, 그것만 달라요, 맞춰서 달라요. 네. 그것만 만화책으로 바꾸면 진짜 저 어릴 적을 보는 것 같아요. 아. 수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온 엄마. 하지만 은유리와 수학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가는 상황인데요. 수다학에서 해결책을 찾아봤습니다.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영 수학의 재미를 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초등학교 3학년 은유리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화면 보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이것저것이었네요. 이것저것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 또 이런 효과가 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뭐 보드게임도 하고 또 바둑도 배우고 책도 활용하고 있고요. 패드로도 공부를 하고 있고 네. 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여서 이렇게 시도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저 어릴 때 만약에 저렇게 공부했으면 제가 아마 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너무 나갔나요, 제가? 네. 여기까지는 좀 어려워. 좀 어렵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예, 정신이 나가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다가 이 엄마가 숫자와 친하지 않다라고 고민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은율이 제가 볼 때는 숫자랑도 친해 보입니다. 엄마의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수학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이는 더 주눅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수학 자체에 흥미가 없어 보이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는 은율이가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들을 좀 더 활동을 엄선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집에서는 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일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덜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앞서서 저희가 자기조절 능력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걱정을 했잖아요, 선생님. 이게 수학 공부하고도 좀 연관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죠. 엄마의 노력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네. 그런데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러면 수학의 학습 동기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네. 이제는 조금 더 다정하게 또 은율이한테 맞는 그 학습 방법으로 재미를 좀 찾아주시면 은율이가 학습 동기나 또 정서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학습의 어떤 효과도 잘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다행히 지금 수학 실력을 봐서도 학습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유 잘하고 오, 있네요. 좋은데요? 앞서서 우리가 봤을 때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네. 나왔어요. 네. 사실 지금 현재는 문제도 정말 열심히 풀었고 그리고 아주 정성껏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은율이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요. 하지만 아직 3학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지금과 같은 학습 동기나 정서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점수를 받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하는 방식 안에서 좀 조절하시고 네.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이거 해볼 만하네. 네. 이런 학습 동기도 강화되고 긍정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이제 종류도 줄이고 뭐 이제 학습량도 줄여라라고 이제 두 선생님 모두 말씀을 해주셔서 네. 우리 은율이가 벌써 학습 동기가 한 30점 정도는 오르지 않았을까? 네, 이미요? 그렇게 한번, 야, 그럼요. 어. 일단 줄였으니까 아까 그래요. 표정 보셨잖아요. 이 얘기만으로도 너무나 기운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머님 진짜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덜어낼 것 좀 덜어내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 동기를 올릴 수 있는 학습법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제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3학년이잖아요. 3학년이면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연령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은율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줄여나가는 게 일단 가장 좋습니다. 네.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도 좋은데 뭐 패드로 하는 학습도
있고 화상 강의로 하는 학습도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다 보니까 네. 은율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를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문제집의 경우에도 1개, 2개만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선택을 하고 집중을 좀 해주는 거죠. 네. 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은율이와 상의하셔서 2장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한 페이지로 줄여져 버리는 거죠. 네. 처음에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딱 누워있던 모습이 전 잊혀지지 않거든요. 난 이제 다 몰라, 이제 나 포기야,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살짝 바꾸면 나 다 했어 하는 느낌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은율이가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보드게임이나 뭐 바둑은요. 사실은 수학 학습이야, 공부야, 이게 어떻게 수학 점수로 이어질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취미 활동으로 정리. 그럼 은율이도 아마 부담이 한껏 줄어들 겁니다. 듣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왜 수학을 안 좋아했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이렇게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 솔루션은 은율이는 해피할 수 있는데 엄마가 굉장히 불안하실 수 있거든요. 도대체 이거를 다 그만두라고 도대체 어떻게 뭘 하라는 얘기냐라고 그러니까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비는 공간이 많아지면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까 네.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4-5가지 빠졌으니까 한두 가지 정도만 추가를 이제 해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책을 읽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쵸. 네.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을 쉽게 이야기로 쓰는 그런 스토리텔링 수학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나라 탐험을 한다든지 이런 네. 책을 좀 읽을 수 있겠죠. 굉장히 신나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보니까 독서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엄마가 수학 문제 풀 때 당분간은 함께 좀 수학 공부를 같이 해봐라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엄마가 지금처럼 막 설명하시지 말고 아이가 설명을 하게끔 네.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이가 문제 풀이를 엄마한테 설명하고 엄마는 아유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무 훌륭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엄마가 질문하고 아이가 질문하고 상당히 화기애애한 공부 시간이 되겠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가 수학을 힘들어하는 감정보다 수학 시간은 재밌어. 엄마가 칭찬하는 시간이야. 이런 감정이 생기면 맞아요. 학습 동기가 네.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아까 보니까 구연동화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는 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공부를 하면은 네. 이제 더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점점 또 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또 겨우 줄여놨는데 너무 줄어들었다 그랬더니 또 다시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요. 이제 또 아니에요, 나보고 아니에요. 또 수학을 설명하래. 진짜. 너무 화나요. 막 이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매일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를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들었다라고 네. 한다면 문제집 풀이는 뭐 화요일, 목요일에 놓고 또 스토리텔링 수학 독서는 매일 그래도 조금씩 하고 또 문제 풀 때마다 문제집을 풀 때는 한 문제 정도 정해서 엄마랑 이렇게 설명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면 훨씬 부담 없이 수학을 대할 수 있겠죠. 네. 네. 일단은 뭐 기본 실력도 잘 갖추고 있어서 저는 은율이가 잘 따라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저는 어머님이 좀 걱정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노력이 다 허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셔서 좀 마음이 헛헛하실 것 같거든요. 엄마를 위한 조언도 좀 해주세요. 아니 어머님 정말 잘하셨고요.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은율이한테 어떤 게 더 잘 맞을지 맞아요. 알아가실 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많이 추천해드렸는데 이걸 동시에 모두 다 그날 하루 만에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해보셨으니까 거기에서 은율이랑 맞는 것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걸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말 잘하셨으니까 이제는 리액션을 좀 더 크게 해주시는 것. 채점 과정에서도 봤을 때 약간 칭찬에 인색하셨거든요. 별표도 있었지만 동그라미도 많았어요. 그래요. 맞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 넌 참 잘하고 있다. 이 문제는 조금 틀렸지만 은율이가 충분히 풀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한 번 더 시도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자신감도 북돋아 주시면 네. 훨씬 잘할 거니까요. 오늘부터는 네. 리액션 부자가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도 진짜 이렇게 어릴 때나 많이 해줄 수 있지 애들 다 커서 칭찬하면 서로 낯간지러워서 얘기도 못해요. 진짜 지금이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어머니가 얼마나 은율이를 많이 신경 쓰시고 사랑하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들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시키시는 걸 테고 이제 은율이가 좋아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뭐 구연동화도 굉장히 좋아했고
독서도 좋아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구연동화 할 때 앞에 앉아서 그냥 한번 봐주시고 뭐 엄마가 늑대 한번 해주시면 되잖아요. 네, 그냥. 옆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면 얼마나 아, 재밌겠어요. 그렇죠. 나눠서 하면 또 맞아요. 은율이가 더 좋아할 것 같거든요. 아까 네. 보니까 뭐 책 읽을 때도 무슨 내용이야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런 관심들이 또 은율이를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네요. 네. 사실 엄마가 가르쳐 주시면 은율이가 대답도 잘하잖아요. 네. 이런 걸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학의 결손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좀 너무 과하게 우리 아이는 수학과 안 친한 것 같아요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의 불안감이 아이한테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저것 뭐 정말 다양하게 시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효과가 아주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실력을 다질 수도 있었고 수학적 사고력도 유지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다만 더 재미있는 학습을 통해서 은율이가 더 잘하게 하려면 어머니께서 조급함을 좀 버리시고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의 수학 공부를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오신 우리 어머님의 열정에 다시 한번 칭찬을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절대로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 상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좋다는 것을 다 뭐 한다는 것이 사실 사람을 좀 지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이제는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어머니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좋은 솔루션 주신 두 분 선생님, 필근 씨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학은 다음 주에도 풍성한 수학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